자, 봅시다. 야, 이 스타일 태그해줘. 나 얼굴 가려. 나 가만 가려줘. 안돼. 난 얼굴 다. 자, 일단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됐죠. 자, 그다음 요거 한번 보실 건데 요거 문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아막 설레. 잘 봐봐. 잘 봐봐. 다른 거는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오는 건 편은 아닌데 차라리 조건적인 거를까. 자, 문제 일단 길고 한번 보실게요.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의 그래프 오른쪽 같다. 자, VT는 T는 2를 제외한 구간 0부터 3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요 말도 좀 잘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자, VT의 그래프는 0, 1에서 원점과 1, K를 지는 직선과는 맞나요? P의 시각 T에서 가속도를 나타낸 그래프의 개형으로 알맞은 것을 했습니다. 자,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이게 어떤 상태냐면요. 사실 이게 없이 그냥 이거 자체로서 이걸 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있을 때에 T인데 여기는 지금 AT죠. 요거 지금 구해내 보라라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인데 일단 여기 좀 구분을 해놓으면 1, 2, 3 이렇게 나눠 놓을게요. 자 3초. 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쌤 근데 그건 들으면 안 돼요? 안 되죠. 그거 센 같은데 이렇게 세워서. 있겠지. 자, 잘 봐봐. 지금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지금 보세요. 여기 속도 몇이죠? 0일 때 속도? 0이야. 지금 기울기가 0으로 이렇게 좀 흘러간 형태예요. 예. 쭉 가다 여기 기울기 0인데 아까 미분 가능하다고 표현했잖아. 여기도 0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봐야 돼요. 지금 속도를 미분하는 게 가속도거든요. 네. 그럼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확실히 쉽죠. 1초부터 2초까지 속도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라는 건 가속이 된 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자, 그 속도의 변화율 자체, 변화량 자체가 그 가속도이기 때문에 속도의 변화가 없는 시점은 여기는 가속도 자체는 0000이 되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자, 이걸 조금 더 쉽게 말해줄게. 우리는 결국 얘를 여기다 옮길 때, 여러분들 봐봐. fx라는 함수를 갖고 f'x를 구할 때 우리는 뭐 해주는 거야? 이 함수를 뭐라 해? 기울기 함수라고 얘기를 해줘. 네.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요 얘기하면은 금방 되는 거. 만약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이거를 가지고 2차 함수로서 얘가 fx인데 얘를 가지고 f'x를 구려봐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자, 여기서 극대가 되는 순간, 극소가 되는 순간을 갖고 이렇게 내려오죠? 그 다음에 축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 라고 얼추 잡을 수 있죠. 자, 이유가 뭐냐면 여기 기울기 값들을 여기에 그 수치로서 이제 옮겨놓은 거지 않냐는 거야. 기울기가 0되는 순간들은 0, 0을 찍은 거고요. 여기 기울기는 음수니까 여기 밑에 음수들로 잡아놓은 거고요. 맞습니까? 결국 여기도 그래요. 아, 속도랑 가속도가 무슨 연관성이 있냐를 봤을 때 우리 아까 했잖아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를 미분한 게 곧 가속도인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옮긴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얘에 대한 순간적 기울기들이 여기로 옮겨지면 된다는 셈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쉬운 부분은 여기 기울기들이 없잖아요. 변화량 없고 여기 기울기 다 000이기 때문에 0이죠. 자, 그럼 여기는 기울기가 몇이냐? 이게 기울기가 맞는데 이 기울기 변화값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어떤 특정 음수 값으로 계속 일정하죠. 그러면 여기다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는 게 맞아?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일자로 역시나 쭉 넘어오는 게 맞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근데 여기는 빵꾸를 좀 뚫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빵꾸. 요 순간의 기울기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 앞쪽이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볼 거냐면 봐봐. 자, 우리 있잖아. 0부터 K까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돼서 여기 기울기라면 생각을 해볼게. 0부터 1초까지에 대한 이 기울기는 요거 정도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10까지 변화되는 이 값은 몇이에요? 그냥 숫자로서 K. 1분의 K죠. 네. 1분의 K입니다. 만약에 이 녀석이 일정이 흘러갔으면은 자, 이렇게 쭉 넘어왔을 때 얘도 사실 정확히 하면 1당 K니까 위치를 정확히 집으면 똑같이 K만큼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쭉 오는 거죠. 근데 역시나 여기는 미분이 불가하기 때문에 여기 빵꾸를 뚫어놓는 게 맞고요. 자, 그런데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잘 봐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되는 기울기랑 똑같은 지점이 있어 없어? 있어. 잘 봐. 어디냐면요. 여기 기울기 한번 똑같죠? 이쪽도 얘랑 기울기 똑같죠? 이렇게. 맞아요? 그럼 그 순간이 어디냐를 보면요. 요 정도가 될 것 같아. 여기. 그리고 요 정도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잘 안 보이구나. 자, 그러니까 요 두 시점, 요 지점과 요 지점에서는 저 기울기 K다라는 거랑 똑같은데, 그럼 그 사이 영역 봐봐. 이 사이 영역들을 봐봐. 잘 보지도 않는다. 지워보냐. 자, 요 지점과 요 두 지점 있죠. 알파랑 베타라고 칠게요. 알파랑 베타라는 그 두 지점에서는 기울기가 몇이야? 그냥 K잖아. 그럼 여기 K로 내가 집어놨잖아. 동일하게 라인을. 그럼 거기서만큼은 똑같이 여기를 찝고 여기를 찝을 수 있다라는 거야. 네. 여기와 여기를. 네. 이해 가셔요? 네. 그리고 이 지점과 이 지점들은 어차피 기울기 0,0이니까 여기서 쭉 출발해서 이걸 타고 여기 거치고 여기를 내려오긴 해야 되는데, 여기도 그러니까 이게 뭐 보기 보면 알겠지만 이게 여기까지 그치냐 여기를 거치냐 아니면 이게 올라가냐에 대한 차이인데요. 그 올라가는 차이가 뭐냐? 여기 순간과 여기 순간의 기울기는 봐봐. 이것보다 기울기가 더 어때? 크죠? 더 가파르다가 여기서 다시 이제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이 알파랑 베타라는 이 사이 구간에서는 K라는 기울기보다 더 커지는 기울기가 커지는 수점들이 있지 않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제대로 그림으로 그렸다면 올라가서 여기를 거쳤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가는 형상이 맞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결국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 우리가 이 속도 그래프하고 가속도 그래프에 대한 연관성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얘가 본래 함수면 원 함수면 이거는 그거에 대한 도함수의 의미가 있다는 거야. 얘네들에 대한 순간적 기울기들을 여기다 옮겨낸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되게 비스무리하게 생긴 1, 2, 3번 중에서 몇 번이 답이 맞다? 이 3번이 답이 맞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어떻게 지금 이거 풀어볼까요? 보기 문제니까 이거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8-4번 그냥 딱 보면 딱 수 있는 봅시다. 아예 모르면 4번, 무슨 점? 좀 모르면 3번인데 3번을 찍으면 내가 선생님 주시 어떡해요? 아픈 속을 자꾸 건드리는 지금 봐도 아까랑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일단 그 3시 반 이후면은 그럼 매일 단톡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약간 딴짓도 못해요. 아니 그 종목. 뭐 하는 겨? 그 주식 이름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번거로우시지 않게 알아서 하는 3일마다 올려주세요. 공지로. 거의 게임 야, 어차피 내가 볼 때는 복구가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아니에요. 냅둬.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발 살려주세요. 아니면은 그 마이너스 10만 원 그 됐을 때 딱 저희 아이스크림 사주시고 아, 딱 참고로 해주세요. 뭐 거짓말하거나 그렇게 뭐 양심 없게 그러진 않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지키고. 근데 거짓말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지금. 다 버렸죠. 그런 것 같아. 마이너스 11만 원이면 안 살려주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응? 존만 승리한다. 안 살려주세요. 맞아요. 마이너스 10만 원. 일단 뭐 내가 말한 건 마이너스 10까지 다시 복구가 되는 건데 근데 마이너스 그때 20까지는 딱 안 돼요. 합시다. 마이너스 20은 될 수 때 있지. 팔았어요 저. 우리가 다 초등부채 근데 사오세요. 된다 나간다. 초등부채. 요즘 하여튼 자, 이거 뭐야? 답 뭐예요? 3번이죠. 왜냐면 3번입니다. 자, 우리 찍고 내려가니까. 그래 여러분들 잘 봐봐. 이 문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지금은 정 반대 입장인 거죠.
VT를 내가 너한테 줄 테니 FT 저 위치죠. 그럼 위치는 거꾸로 사실은 이게 뭐가 된 느낌인 거야? 적분이 된 거야. 근데 적분은 안 배웠지만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적분이 됐다고요? 그쵸? 여기서 사실은 이 영역만큼 지금 뭐예요? 어쨌든 앞으로 전진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전진만 계속했으면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대한 멀리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B에서 D는 속도가 마이너스 값이니까 뒤로 돌아왔어요. 어차피 지금 물어본 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0부터 D까지만 물어봤기 때문에 물어본 FT라는 걸 최대값은 즉 최대한 멀리 간 상태가 언제냐라는 거죠. 당연히 어디겠어요? 그냥 한 칸이라도 더 앞으로 가는 것인 0부터 B까지만큼 즉 요 FB라는 순간에서가 최대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그럼 이거 어떻게 근데 그림도 한번 그려보면 좋겠다는 거야. 이거를 가지고 FT를 정상적으로 생성해 낸다고 하면 이게 라인별로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요. 자 어떤 느낌이죠? 기울기라고 했죠. 기울기가 시작하자마자 플러스로 가고 있으니까 올라가는데 점점 더 확 올라가죠.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여기를 찍고 이렇게 돼서 여기를 찍고 0 찍었죠? 내려가다 여기 내려가서 이렇게 찍고 이렇게 다시 찍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라고 했기 때문에 최고 위치 많이 가는 상태는 뭐야? 여기라는 거죠. 그럼 나는 여기서 샀죠.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다시 올라갈 거란 다시 말이야. 올라갔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야? 저도 지었다가 내가 볼 때는 이 뒤에 끝말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그거 약간 희망 부분 하다가 바로 그냥 플러스 되면 그냥 바로 팔아요. 그 선생님이 안 해본 사실이 않았어요 이거? 아니요 괜찮아 칠 수도 있어요. 그냥 회사가 망할 수도 있네. 상장 페이지. 그럼 완전 혈당이잖아. 아니야 근데 별로 뭐 자 얘들아 이거 넘어갈 건데요. 왜 갑자기 슬퍼 보이지? 뭐야 이거? 아 얘들아 그 선생님 친구가 전화 왔어요. 상장 페이지. 군대가 그런 게 아니고 군대는 지금 가. 그 친구한테 동산? 아니요 다른 친구인데 한 달 전에 전화가 왔어. 한 달 전에 전화 온 게 아니구만. 한 달 전에 돈 빌려달래요? 돈을 빌려준 친구인데 이제 줬어요 이거. 얼마예요? 40만 원 빌려줬는데 전화가 왔는데 돈을 좀 지금 오늘 원래 뭐 이렇게 오늘까지 갖고 있는데 못 갚을 것 같다 전화가 왔어. 그러다가 이제 근데 이유가 그러니까 어이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면 60만 원 더. 근데 뭐 그래서 더 빌려달라는 게 아니고 그 친구가 전화한 이유는 그래서 좀 돈을 지금 당장 못 갚을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전화 온 건데 아이고 어떡해. 근데 그 친구가 좀 옛날에 여러분들한테 말을 한 적이 있었던 친구 같긴 해요. 그 친구가 그 과학고 나온 친구 나왔고 아니 과학고 나온 친구 뭔 소리야? 해양과학 해양과학고 나온 친구인데 좀 이제 그냥 저 수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좀 불우했어요. 저 학생 시절이 보면은 뭐 아버지 엄마 이혼하시고 그냥 뭐 여동생도 막 자살시도 2번이나 했었고 지금 이러고 있을 때냐? 그래서 이번에 아버지랑도 연 끊고 살았어. 근데 아버지가 해준 게 사실 거의 없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처럼 부모님께 그래도 감사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 그래도 학원 다 보내주고 하잖아. 그 친구는 학원이 뭐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겨우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 당연히 안 갔고. 엄마 보고 싶다. 근데 아버지가 그 와중에 막 또 너는 언제 뭐 돈 벌어서 아빠 뭐 먹여 살릴 거냐 이런 식이니까 그냥 안타깝죠. 근데 아버지 돌아가신 장례도 못 치른다 하더라고. 어떡해. 장례식을 못 치르는 거야. 장례식을 그냥 화장하는 거야. 화장.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장례를 치르려면 한 1,000 정도 깨져요. 대충 1,000만 원 정도 깨진다고 보면 되는데 결혼식이라든지 그렇게 저 장례식은
이게 어쨌든 돈이 들어와요. 응? 그거 내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의금 뭐 이렇게 들어오잖아. 부조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게 들어오면 그러니까 좀 그래도 아는 지인분들이 많고 하면은 많이 들어오죠. 예를 들어서 결혼식도 돈이 꽤 많이 나가요. 근데 맞아요. 그게 왜냐면 5천만 원 나가지 않아요? 어? 5천만 원? 아니요 그렇게 많이 그냥 나오는 거. 식비로 먹어야 아니 그러니까 식장을 빌리고 이런 거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 어찌 보면 뭐 적은 돈은 아닐 수 있지만 250 정도 들어. 근데 거기다가 뭐 스드메라고 해서 스튜디오에서 막 사진 찍고 드레스 빌리고 이런 것 메이크업 받고 이런 것들이 또 비용이 들어가. 근데 어디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 그 금액은 진짜 천차만별이긴 한데 식비가 많이 들죠. 보통 요즘 뭐 결혼식장 한 사람당 한 5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에 결혼 축하해서 왔어. 근데 여기 봉투에다가 10,000원 넣었어. 근데 식구를 자기 여자친구 한 명 데리고 왔어. 그래서 자 그러면 뭐야? 10만 원 나가고 자기 10만 원 낸 거야. 어쨌든 간에 이건 뭐 극단적인 예시인데 식대 값은 해야죠. 아니 뭐 돈을 못 버는 사람은 안 내고 오는 것만으로 저기 한데 여자친구를 그럼 데리고 밥을 먹지 말아야지. 진짜 와야지. 아니 예를 들면 결혼식장에 있는 음식들이 다 생각 아니에요? 뭐 다 내 돈이라기보다 어쨌든 같이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오, 얼마 냈어? 3호. 맞아 정우가 그때 분명히 편지로 선생님 제가 그동안 열심히 아주 죄송해요 해가지고 아니 내가 그 얼마나 고맙고 고맙는데 나는 진짜 고마웠어. 아니 왜냐면 뭔가 상상이 가. 선생님이랑 오래 했던 조용히 해봐. 선생님이랑 오래 그래도 같이 좀 봐왔던 정우 형도 같이 오고 했거든요. 언제부터 봤어요? 꽤 오래됐죠. 그 정우 형은 3년 거의 내내 봤고 정우 형도 이렇게 그러니까 뭐 너희들이 돈을 버는 입장은 아니니까 무슨 그 와주고만 해도 선생님은 되게 고맙고 한데 우리 반은 뭐 그렇게 하기 전에 선생님을 오래 본 건 아니니까 뭐 안 오고 못 오고 했지만 그때 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형도 막 편지 쓰고 해주는데 그게 뭐 돈을 많이 해서 그렇게 막 감동이고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진짜 손으로 원래 그런 게 있잖아. 해서 그런 것들이 고마운 거야 선생님 입장에서. 근데 아무튼 봐봐. 귀가 빨개지려고 하는데. 빨리 봐봐 얘들아 빨리 공부하자. 얘기 더 해주세요. 여기 아쌤 전에 그 모르는 사람 재밌는 결혼식장 이야기. 가서 그냥 음식 먹고 나와도 돼요. 이걸 내면서 10권 하나 주세요 해야지. 저 첫째 언니 결혼식 원래 들어가가지고. 아니 그럴 수도 있죠. 가서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 가서 봉투에다 한 진짜 양심 있으면 10,000원 넣고 나 이거 봤어. 결혼식장에서 나 와이프 있으면은 노숙자들이 결혼식장 앞에 있잖아. 공짜로 모르는 사람 결혼. 근데 노숙자면 이미 그런 옷이 없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거기 가면은 수트를 좀 입고 좀 말끔하게 가야 되는데 근데 그걸 만약에 돈을 안 내고 밥을 먹을 수 있으면 그러지 않을까요? 그럴 돈이 이미 그 하긴 이미 알바는 여기 안 돼. 먹는 하긴 알바면 하긴 알바라면 되죠. 하여튼 얘들아 그래서요? 그래서 내가 한 말한 결혼은 이제 그거야. 그러니까 친구가 안타깝죠. 아버지가 어쨌든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장례도 못 치를 만큼의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례 치르면 말했지만 1,000만 원 정도는 드는데 아버지도 내가 봤을 때는 뭐 그냥 병 좀 치료하고 그냥 집에서 누우시고 뭐 병 없으실 때는 막 그러다가 이제 막 그런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연고가 내가 볼 땐 거의 없고 올 사람도 없고 쌤 그 친구도 좀 불우하게 저기 해서 거의 친구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와서 누가 돈을 좀 내줘야지 이게 어쨌든 복구가 되는데 그럼 생돈을 날려야 되거든요. 근데 있으면 하는데 없으니까 뭐 못하는 거죠. 아무튼 이제 그렇고 보통은 그래요. 결혼식도 그렇고 장례도 그렇고요. 돌아가시든 하여튼 뭐 기쁜 일이 생기든 하면요. 거기서 나가는 비용이 있잖아. 근데 보통은 그거 이상은 거의 무조건 들어와. 진짜요? 예를 들면은 장례를 치러? 그럼 1,000만 원 정도 깨진다 쳐. 근데 거기서 다 하고도 물론 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1,000 이상은 무조건 보통 들어와. 보통 근데 장례식장은 얼마예요? 5만 원. 5만 원? 그건 다 다르죠. 5만 원 내는 사람도 있고 10만 원 내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긴 결혼식 한데 축의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 무조건 더 많이. 근데 축의금은 그런 게 있지. 축의금은 더 많이 내죠.
먼저 와준 사람이 준 게 있으면 다시 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게 있어, 얘들아. 왜 가족들이 형제들이 싸움이 생긴 줄 알아? 돈. 봐봐, 만약에 형의 인성이 나빠서. 자 아버지랑 엄마가 있어. 근데 이거 좀 우리 이해를 돕고자 할아버지랑 할머니라고 칠게.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있어. 근데 왜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엄마는 엄마예요? 저 그거 저도 궁금했어요. 아 그냥 엄마는 더 친근하고 편하니까. 그거 맞아. 아빠도 편한데. 딱딱해 보여. 아, 저는 이제 아빠랑 별로 안 친해요. 아빠는 약간 존중의 의미, 난 아빠랑 엄마한테 존중 안 해요? 존경의 의미. 선생님 너무 추워요. 아니 엄마가 뺏었어. 핸드폰을 그만. 근데 왜? 봐봐 얘들아. 아빠가 나 이제 옆에서 다 되게 정경이 깍듯해. 얘들아 인생 공부니까 잘 들어봐. 인생 공부. 자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서 한 분이 돌아가신 상이 됐다고 칩시다. 자 근데 이런 상황이 있잖아. 형제가 넷이 있어요. 봐봐 형제가 넷이 있어. 자 근데 사실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이게 예를 들어서 봐봐. 아까 뭐 장례비로 1,000만 원이 들어. 근데 막 가족이 많을수록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거 아니야. 아는 사람도 많고 할수록. 그럼 만약에 한 2,500 정도 들어왔다 치자.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요거 감안해도 여기 백이 들어가도 1,500 남죠. 네. 다른 거죠. 자 그럼 형제 넷에다가 할머니 남았어요. 이거 돈 어떻게 분배해야 맞습니까? 물론 뭐 이렇게 많이 남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남기는 쉽지 할머니가 않아요. 반을 할머니가 많이 할머니가 할머니가 1,000백을 가져가고 아 그래 그럼 되겠다. 할머니가 그만큼 아니. 네. 할머니 가져가셔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아내가 아니 근데 용돈 주잖아. 안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집마다 달라. 네, 조용히 해봐. 내가 해줄게. 자, 실제로 선생님 집이 이랬었거든요. 아이고. 근데 그렇다 싸운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했냐? 그냥 아버지 선생님이 제일 큰 저기야.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 아버지. 작은 아빠. 작은 아버지. 그다음에 큰 고모, 작은 고모. 아버지. 부모가 있는데 엄마는 줬는데. 그냥 할머니 다 드렸어요 우리는. 그래야죠 그쵸.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봐봐. 나중에 할머니들이 돌아가신 상황이 생겨. 자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럼 보통 어떻게 하는 게 맞아? 제일 힘든 집에. 제일 힘든 집? 그냥 엠빵이 제일 깔끔할 거. 자 이렇게 했다 칩시다. 알까운 걸로 1,000 남았어 1,000. 예를 들어서. 250씩. 내가 다 샀어요. 자 일반적으로 엠빵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돌아갔을 때 엠빵이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하여튼 그냥 그런 건 상관없이 이 돈을 이렇게 N등분 해가지고 나눠서 가시는 게 맞냐?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 자 이제는 우리 상황은 아니니까 이런 상황이 있다 칩시다. 자 할머니 한 분 남아 계실 동안 A라는 사람은 할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았어. 그러면 말이 좀 달라지죠. 자 근데 B랑 C는 맞춤법이 틀렸어요. 23. 오 마이 갓. 자 B C는 그냥 가끔. D는 얘는 불효자. 딜을 주지 맙시다. 얘는 그냥 거의 뭐 아예 그냥 연 끊고 500, 살다가 200은 그냥 말고 그러면 장례식 할 때 돈은 이미 메꿔진 거구나. A가 제일 많이 받아야겠네. 자 그럼 A가 제일 많이 받아야 돼? 자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뭔지 알아? 여기서 문제가 뭔지 안 알아? 하면 어떡해요? 아 그렇지 그것도 있어. 걔는 한 것도 아예 없잖아. 안다 그러면 그래도 봐봐. 그렇지 않아. 그러면 그냥 단순히 250씩 나누면 되지 않냐는데 거의 막을 텐데. 자 이렇게 되면은 형제들이 얘기를 해서 너가 그래도 할머니 살아계신 동안 고생했으니까 너네가 좀 많이 좀 가져가라. 근데 여기 많이 기준도 없죠 일단. 700, 100, 100, 100. 얘는 뭔데 그럼? 500, 500. 이 자식도 줘야 돼? 500, 250, 250, 0. 그래 500, 200. 100은 줘야 돼. 아니야. 근데 자, 봐봐. A가 계속 불효자야. 살았잖아. 근데 봐봐. 집에서도 자식이야. 불효자야. 참고로 여러분들 이거 얘들아 조용히 해. 이게 돈이 그냥 통이 아니고 누구 손님으로 왔냐가 있잖아요. 네. 자 누구 손님이냐가 있어요. 친척 뭐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지가 제일 많아요. 자 A는 모시고 살긴 했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여기서 뭐 친척들이 뭐 갖고 온 거 300 아니 뭐 그냥 단순하게 200이라 칩시다. 그럼 친척은 그냥 정확히 나눈다 쳐봐. 그럼 800이라는 돈이 어디서 들어왔냐? 누구의 이름을 통해 들어왔냐라고 해봐. 자 근데 A는 모시고 살긴 했는데 여기서는 한 뭐 100만 원밖에 안 들어왔어. 아이고 어떡해. 실질적으로.
자 B도 한 100만 원 들어왔어. 제일 안 하지. 근데 800 남았댔잖아. 네. C가 한 뭐 400만 원 들어왔어요. 와 진짜 비싸네. 그다음에 얘가 한 200 들어왔어. 나머지 불효자긴 한데 어쨌든 얘가 뭐 인맥이 많았나 보지. 어떻게 왔어 어쨌든. 그래도 부모님 가시는 길에 왔어. 자 그러면 이런 구조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친척들 하면 50씩 뭐 이런 셈이잖아 실질적으로는. 네. 자 그럼 봐봐. 아니 뭐 어쨌든 간에 친척 거는 다 그냥 나누고 이 사람의 이름이 있잖아. 만약에 내 저 지인들이면 아니면 뭐 직장 동료들 하면 내 이름을 달고 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럼 내 그냥 또 조문객이잖아요. 그러면 각자 가져온 게 맞춰서 이렇게 가져가라. 이게 맞냐 이거죠. 이게 공정해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나눠서 하는 게 공정해? 근데 뭐야? 옆에 어떻게 하는 거야? 있게 고려해서 드는 반반 해가지고 반반? 그러니까 500은 여기다 쓰고 500은 여기다 써가지고 근데 A를 제일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야 됐어. 그게 최고야. 이게 깔끔해. 아니 근데 저건 자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근데 혹시 봐봐. 할머니 유언이 어떻게 돼요? 그런 거는 모르죠. 아니 A는 평생 그니까 이러고 모시고 있지. 살았는데 근데 자기 솔직히 손도 우리가 없이 지금 돈 같은 물질적 가치보다는 정신적 가치를 더 추구해야 아니 A가 할머니를 평생 모시고 살면서 할머니 등골을 빨아먹을 수도 있잖아. 아니야 자 얘들아 조용히 해봐. 아니야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싸움이 생기는 거야. 그잖아. 싸움이 안 생기겠어? 누구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얘기를 했어. 네가 지랄 그러더니 아난 억울하다. 변호사 불러야지 내 손님이 지금 400 정도 들어왔어. 근데 왜 나를 100밖에 안 준다는 거야? 이렇게 싸움이 날 수 있어. 싸우면 안 되지. 부모님이 돌아가신 자리고 하면은 그거를 형제들 더더욱이 안 그래야 되는데 이게 참 돈이라는 게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 싸우는 방법 그냥 N빵 하는 기부를 거야. 하자. 안 싸우는 기부를 한 왜? 명이 재벌이네. N빵을 하자가 제일 일반적이야. 그래서 뭐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불효자.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 유산도 있잖아. 할머니까지 돌아가시면 뭐 할머니가랑 뭐 사시던 집이라든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나눌 거냐. 여기서 형제들이 있으면 이걸 잘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중심을 잡고 있는 뭐 가장 뭐 마지가 됐던 누가 첫째 저희가 잘 하던지 그걸 좀 잘 해야 되죠. 근데 다들 여유가 있으면 그런 건 신경 안 쓸 텐데 다들 좀 뭐 사는 게 힘들고 좀 빡빡하면요. 저런 거에서 사소한 부분 그 단돈 1, 200만 원, 2, 300만 원 때문에 싸움 나고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한 명 내가 분란이 안 생기려면 한 명 빼고 다 재벌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너 다 가져라라고는 안 해도 그냥 거의 많이 줄 수는 있는데 자 아무튼 여러분들 삶이 그래요. 자 근데 전에 그 무슨 재밌는 얘기 해주신다고 했었는데 쌤 얘기 해줬잖아. 아니 저거 너무 슬픈 슬퍼요. 얘기예요 왜 그 장난감 같은 결혼 얘기 식사를 풀어주시면 안 돼요? 아, 자, 일단 오늘 이걸 자 조용히 해봐. 이거 일단 뭐야? 왜 이렇게 시간 많이 됐어? 빨리 끝내야 돼. 자, 잘 봐봐. 아 이거 오늘 어그로도 못 하겠네. 자, 오늘 앞에서 했던 거 절반 이상 다 한 겁니다. 이제 여기서는요, 이 각각 상황에 맞는 아까 배운 거 그대로 카피해서 이제 씌우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자, 여기 지금 길이의 순간변화를 아까 말했죠. 넓이의 순간변화를 그다음 부피의 순간변화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뭐냐면 이런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물어보는 질문지 자체는 요소 자체는 세 가지 형태로 주로 준다라는 거예요. 위치 속도 가속도가 아닌 거에 의해서. 자, 그래서 자, 그 길이에 대한 거, 넓이에 대한 거, 부피에 대한 거야. 자, 그럼 이 각각이 주어졌을 때 걔네들을 우리가 y는 ft다라고 지금 여기서 설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똑같다라는 거죠. 걔에 대하여 시간이 언제일 때 길이의 변화를, 시간이 언제일 때 넓이의 변화를, 시간이 언제일 때 부피의 변화를 물어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각각에 대한 것들을 뭐 해서 역시나 미분이 되어진 다음에 그 시간 언제일 때다라는 것을 넣는다라는 거야. 자, 이거를 자, 선생님 좀 필기를 하고 보여줄 건데요.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써줄게. 자, 길이, 넓이, 부피의 변화율입니다. 자, 보통 길이는 L이라고 할 거고요. 넓이는 뭐 S라 할 거고, 부피는 V라 할 거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길이를 물어본다. 그러면 식 자체를 써놓고 나서 역시나 설명을 할게요. 자, dt분의 dl이라고 쓸 거야. 자, dt분의 dl이 뭐죠? l에 대한 식을 t로 뭐 하겠다? 미분하겠다는 거야. 여러분들 아까 배운 것도 어때? 위치를 미분하는데 위치가 기본적으로 뭐로 줘요? t로 주죠.
시간 t에 대한 위치를 주니까 그거를 t로 미분을 하는 게 맞잖아. 네. 그걸 x로 미분하지 않을 거 아니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에 대한 거의 변화를 알고 싶으면 길이를 미분합니다. 뭐로 미분한다고요? t로 미분할 거야. 시간으로 미분해.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뭐까지 고려해야 돼요? 근데 시간 t가 언제일 때냐를 보셔야 돼요. 오케이? 시간이 3초일 때인지 나는 a라고 그냥 쓴 거야. 자, 넓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으로 표현한다면 dt분의 ds. 자, 이 표현이 뭔지 알죠? s란 넓이를 t로 뭐 해라? 미분을 하라는 거야. 역시나 시간이 언제일 때냐? 자, 마지막 것도 마찬가지야.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또 뭐냐? 자, 역시나 아주 헷갈리게 막 주기 시작합니다. 자, 뭘 헷갈리게 하냐면요. 자, 일단 여기서 지켜야 될 룰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 L이던 S던, 자, L이던 S던 V를 반드시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아. 왜냐면 생각을 해봐봐. 어차피 결국 나는 이 얘네들의 변화를 구하려면 뭐로 미분할 거야? 시간에 대한 변화를 구하니까 t로 미분할 거면 얘네들이 결국 t로 표현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아까도요. 위치가 뭐로 주어졌기 때문에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돼 있었기 때문에 t로 미분하는 게 아주 문제가 없었죠. 근데 t가 아니고 갑자기 x에 대한 식으로 주고 나면요. 그거를 t로 미분을 하라고 하면 못하진 않아. 근데 뭐가 또 살이 붙고 좀 복잡스러워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실 미적분이랑 좀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꼭 t로 표현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t로 표현 안 해도 상관이 없긴 해. 그런데 일단 수투 내에서만큼은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각각 어차피 해야 되는 걸 t로 표현해 주는 게 제일 좋아. 그게 1번. 자, t로 잘 표현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크게 무리는 없죠. 그거를 t로 뭐 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이제 표현된 거를 t로 미분을 한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주의할 건 뭡니까? t가 a인데 언제인지 체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내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자, 이게 끝이야. 우리 아까 공부했었던 거 위치를 미분한다처럼 길이를, 넓이를, 부피를 미분한다. t로 미분한다. 그리고 t가 언제인지를 찍는다. 아까 속도가 속도 쪽에서는 마치 뭐 운동 방향을 바뀐데 t가 몇일 때를 찾아와야 되는 것처럼. 자, 예를 들어볼게. 잘 보세요. 자, 돌을 여기 연못에다 뽕 던져요. 뽕. 그러면 이제 커질 거 아닙니까? 물수제비처럼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게 점점 이게 생길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시간, 자, 초당 자, 2m 이것도 쓸게요. 초당을 쓰긴 했는데 그냥 2m/s로 반지름이 커져요. 아, 이렇게 써요. 반지름 커짐. 오케이? 초당 2m만큼씩 반지름이 커지고 있어. 자, 이랬을 때 질문. 자, 5초일 때 라고 하지 말고 치는 오일. 그 임시완 사페잖아. 그 거기 그 승무원한테 지랄하고.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지를 썼는데요. 네. 자, 이 두 가지에 대한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지금 상황을 보면 이래요. 자, 돌을 하나 꼭 던졌고 얘는 지금 초당 2m 커지고 있는 상태야. 반지름이. 네. 자, 여기까지 이해 갔죠? 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질문은 이거야. 자, R이 6일 때의 넓이를 구해라. 근데 이건 조금 얘랑 비교하려고 그냥 써놓긴 한 건데요. R이 6일 때 넓이가 뭐냐라는 건 그냥 뭐야? 이거 애초에 원이잖아요. 이 원이다라는 넓이는 식 자체가 뭐야? 파이 R 제곱이죠. 근데 지금 얘를 저 쌤이 했던 표현대로 보면요. 근데 언제일 때? R이 6일 때잖아. 여기다 6 집어넣으면 몇입니까? 36파입니다. 맞아요? 맞죠? 네. 자,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럼 이거에 대한 답변을 뭐라고 할 겁니까? R이 6일 때의 넓이가 아니고요. 넓이의 변화율을 물어봤어. 자, 그럼 잘 봐봐. 지금 물어보는 게 뭔지를 보셔야 돼요. 아, 이거 넓이 변화율 문제구나. 그 속도가 속도랑 변화율 쪽 그 단원의 문제구나. 그럼 쌤이랑 공부하는 거대로 가야죠. 그게 뭐였어? 첫 번째 뭐 하기로 했죠? 미분하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아니 미분하라가 첫 번째가 아니죠. 지금 일단 여기 봐봐. 이게 1단계야. 지금 구해야 되는 놈에 대한 것을 t로 표현을 하는 게 1단계이긴 한데 그 사전적으로 내가 구하라는 걸 이 상태로서 써놓으면 좋긴 해요. 그럼 자 쓰면 이렇게 됩니다. 봐봐. 자 지금 어차피 나는 변화율이니까 dt분의 ds를 구해라. 맞죠? 그런데 여기 지금 주어진 상황이 보니까요. t가 몇일 때가 아니고 r이 6일 때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까지 써놓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해보잔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일단 이 넓이에 대한 변화를 구하려면 넓이를 뭐 해야 돼요? 결국 미분해야 되고 미분하려면은 이 넓이를 뭐로 표현하면 좋겠다고요? t로 표현하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면 사실 애초에 넓이는 뭐예요? 이거잖아. 파이 r 제곱이 맞잖아. 근데 이거는 지금 r에 대한 식이잖아. 여러분들 r에 대한 식을 t로 미분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물론 없어요. 그러니까 있긴 한데 이걸 뭘 또 붙여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반지름이 총당 이렇게 커진다라는 건 표현을 어떻게 쓸 수 있어? r을 뭐라고 쓸 수 있다? 2t라고 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0초일 땐 빵, 1초일 땐 2, 2초일 땐 4. 맞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집어 넣음으로써 파이의 2t의 제곱. 그래서 넓이 자체는 4파이 t 제곱이다. 자, t로 표현이 됐죠? 그런 표현이 됐으면 이제 변화를 구하고 싶으면 얘를 t로 뭐 해주면 돼요? 미분하면 되잖아. 이거 미분하면 여러분들 뭡니까? 별거 없죠? 8파이 t 아닙니까? 8파이 t? 근데 자 마지막 봐봐. 마지막 뭐야 이것도 왜? r이 6이야. 그런데 이것도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이거 r이 아니죠. 결국 다 t로 맞춰야 돼요. 근데 이 r이 6이다라는 건 여러분들 생각해봐. r이 6이라는 건 t가 몇일 때야? 3일 때야. 그러니까 이 3으로 바꿔서 가시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t로 좀 몰아가지고 모아가지고 표현해서 집어넣으면 몇입니까? 38에 24파이. 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형태인 거예요? 자, 쩍쩍쩍쩍 커지는데 자, 1, 2, 3초에서 이게 좀 어렵긴 하지만 넓이의 변화를 측정을 했다라고 쳤을 때는 24의 속도로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가십니까? 네. 그러면 나머지도 똑같긴 하겠죠. 어쨌든 길이에 대한 변화를 물어봐. 넓이, 부피 물어봐. 길이를, 넓이를, 부피를 이렇게 표현을 하시라는 거야. 자, 좀 어려워진다 싶으면 어떻겠어요? 이 표현이 좀 잘 안 보이게끔 이렇게 좀 쉽게 안 되게끔 뭔가 주는 사항들도 있을 거고요. 여기까지만 되면 그 다음 t로 되어지는 건 크게 무리 없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기서도 또 한번 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그냥 여기 잘 봐. 처음부터 t는 3일 때의 넓이의 변화를 구해. 이러면 쉬운데 그렇게 안 하고 슬쩍 돌려서 하는 거야. 결국 이게 이건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셔요? 그런 헷갈리게 하기 위한 요소들을 잘 구분해가지고 찾아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그런 세 가지 선생님 써놓은 거 있죠? 이 세 중에서 뭐가 제일 쉽고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자, 일단 이게 제일 쉽습니다. 이게 무조건 제일 쉬워요. 세 번째 게 제일 어려워. 그리고 이게 제일 어렵긴 한데 자, 이유들이 있어. 봐봐. 근데 오히려 이걸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거는 왜 어렵냐면요. 이건 너무 당연스러워서 어려운 느낌. 응? 약간 물어보는 게 너무 기본이잖아. 왜냐면 생각해봐. 넓이는 2차고 이거는 3차 구조가 되니까 미분을 한 뭔가가 있는데 이거는 애초에 길이기 때문에 1차 형태로 될 거야. 1차를 미분하면 상수가 돼버리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물어보는 거 좀 묘사하게 바꿔서 물어봐요. 그래서 어렵고 얘는 왜 어렵냐면요. 얘는 이거는 그냥 하면 되는데 여기 봐 뭐야 여기 봐. 얘는 왜 어렵냐면요. 부피랑 호락호락하게 t로 표현 잘 안 되게 해버려. 뭐를 꼭 쓰는 쪽으로 가게 되냐면요. 닮음을 쓰게 만듭니다. 닮음을 거쳐야지만 저 V를 T로 표현하기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걸 네가 써 먹어야지 된다로 이제 갈 거예요. 이해가 좀 가십니까? 그리고 연습을 해야겠죠. 우리가 각각의 이 유형별로서에 대한 연습을 하면서 이런 느낌으로서 나올 때 내가 좀 헷갈릴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괴롭히려 하는구나를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요거까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봐봐. 자, 방금 전에 했었던 이 풀 있죠. 자, 이 풀이에 대해서 내가 다른 풀이를 보여줄 거야. 잘 봐봐. 어디다 써야 돼? 여기다 이제 쓸게요. 잘 보세요. 시간이 지금 많지 않죠? 자, 얘들아 이거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나왔을 때 똑같은 문제로 칩시다. 요거는 버려. 자, 이건 지우고. 다 버려요. 자, 여기 질문이에요. 그러면 자 이렇게 썼어. 어차피 아예 0단계로서 처음에 구하라고 한 놈을 dt분의 ds다라고 해서
요거까지는 써놓고 하는 게 좋긴 해요. 자, 그런데 봐라. 선생님 이렇게 써볼게. 이번에는 S가 지금 사실 이거잖아. 파이 R 제곱이죠. 파이 R 제곱을 이거 하라는 거거든요. 파이 R 제곱을 자 dt분의 d인데 이거를 파이 R 제곱을 t로 지금 미분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니까 우리가 뭐 한 거야? t로 바꿨는데 나 안 바꿔. 안 바꾸고 그냥 해볼게. 근데 안 바꾸고 그냥 하라면 할 수가 있냐? 없어. 없으니까 이렇게 갈 거예요. 잘 보세요. R을 미분하려면 뭐로 미분을 해야 돼? R은 R로 미분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쓸게요. 자, 이 식이 지금 이해가 가는지 봐봐. dt분의 dr을 쓰고 dr분의 d 하고 여기 파이 r 제곱이다라고 쓸게요. 자, 요 정도까지. 그러면 어떤 결론이냐? 자, 이게 이렇게 약분되듯이 처리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자, 이거를 할 거면 자, 일단 여기까지 쓸게. 그럼 dt분의 dr은 냅두고 이거 그냥 미분하면 2파이 r까지는 내려오죠. 그리고 r은 6도 그대로 냅둬. 자, 그런데 여러분들 dt분의 dr이 뭐냐인데요. 여기 세우는 식 있잖아. 역시나 얘도 지금 내가 양쪽을 뭐로 미분할까? 그냥 t로 미분을 해봐. r을 미분하면 역시나 이거 dt분의 dr이죠. 근데 이 r은 여기 올려도 돼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t에 대한 식을 t로 미분했으니까 이게 2죠. 이거를 여기다 갖다 넣으면 결국 이게 4파이 r 이거 r로 그냥 순수하게 풀어냈죠. 뭔가 알 것 같아. 전혀 모르겠는데. 집어넣으면 6, 4, 24. 네. 자, 근데 이게 좋냔 말이야. 이게 좋진 않아. 근데 나중에 왜 이거를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는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만나. 미적분할 때. 수투에서는 그런 상황은 거의 만나기 힘들어. 그럼 만나야 돼. 그냥 t로서 그냥 표현하면 돼요. 무조건. 자, 아시겠습니까? 이해 가셔요? 자, 아무튼 그래. 근데 사실은 좀 더 연습을 우리가 이런 것 좀 여러분들 시켜야 되는데요. 일단 숙제로는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해오세요. 그냥 오늘 숙제는 그냥 8-4까지만. 별로 안 많죠? 문제 8-4요. 예. 무조건 지켜야 예. 돼. 자, 오케이. 자, 8-4까지만 일단 해오시고 어차피 우리 토요일날 수업이니까 그때 마저 다 끝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